85년도 연군으로 발령받았으니까 올해가 40년 됐습니다. 우주광학연구실이라는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다양한 기계도 많고 마치 대리석을 깎는 것 같기도 한데요. 참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연구실입니다. 한쪽에서 뭔가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윤우 박사와 그 팀이 함께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아이고, 장수생 고생 많네. 석정 측정기에는 이제 익숙해졌지? 이제 어, 미술 짜는 거 익숙해지고. 관객이 조립할 때 이게 필수잖아, 그지? 네. 필수 장비라서. 정밀하게 측정하고 섬세하게 연마하는 작업까지 우주광학기계의 중요한 부품이 이곳에서 제작되는데요. 이윤우 박사가 20년 넘게 연구한 성과가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박사님, 여기는 뭘 만드는 곳인가요? 여기는 우주에서 사용하는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용 비구면 거울을 만드는 곳입니다. 거울 표면을 연마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연막이라 그러는데 표면 형상을 한 20-30나노미터 초정밀급으로 연마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구형이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모양인데 형상 오차도 한 20-30나노미터 그러니까 초정밀급이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정확한 거울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정확한 거울인 광학거울은 인공위성이나 천체망원경에 쓰입니다. 이게 바로 광학거울인데요. 마치 벌집처럼 생겼네요. 고해상도 인공위성 카메라는 거울로 만드는데 첫째 거울, 두 번째 거울 해가 주경, 부경, 그 외의 거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거울이 가장 큰 거울이고 그 거울의 직경이 해상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1m 정도 되는 거울을 사용하면 고도 한 400km, 500km에서 해상도 한 0.3m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초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선 초고해상도 사진이 필수적인데요. 인공위성 카메라의 거울 표면을 비구면으로 깎아야만 반사되는 빛을 더 많이 모아서 초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구면 거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이윤우 박사와 연구진. 이게 지금 볼록 비구면 측정할 때 쓰는 현지식이라. 예, 이게 빛을 맞으면 이게 퍼져나가는 거를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300mm가 넘게 그 렌즈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 렌즈 한 면은 또 여러 번 맞기 때문에 이게 면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우리가 가공하려고 하는 렌즈보다 더 잘 가공이 돼야 되는 기준 랩프로스면이 되죠. 예. 얘도 원목하고 볼록면 두 개가 있는데 볼록면 가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비구면 거울의 구부러짐 정도를 측정하고 정확하게 표면을 깎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계화된 공정 가운데 혼자서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재현 명장은 대형 광학 거울을 깎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존재로 2013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1호 명장에 지정됐습니다. 비구면이란 특성 때문에 섬세하게 거울 표면을 깎아내야 하는데요. 이재현 명장의 섬세한 감각과 기술은 기계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구면은 어차피 중심에서부터 가장자리로 갈 때 그 공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 비구면 아닙니까? 그래서 가공할 때 작은 거, 중간 거, 큰 게 있으면은 좋죠. 왜? 각자 그 공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비구면에 따라 가지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명장님 노하우잖아요. 노하우. 그거를 작업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산출해내는 거죠. 그 플렉시블한 그 응력을. 면적이 넓어지면은
연마하는 시간은 제곱으로 해가지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100mm부터 시작해가지고 300mm, 1m 했는데 그때는 좀 자동화도 안 됐었는데 어떻게 그래 이렇게 광학 거울을 개발하면서도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하나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직경이 1m가 넘는 우주광학 거울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같이 연구하신 만큼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양 박사 이재엽 씨가 새벽에 출근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깜짝 안 놀랐어요? 몇 시에 출근을 하시냐면 어떤 때 11시에 출근하시는데 밤 11시 저녁 때 퇴근하시고 집에서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한잠 주무시고는 나오신 게 밤 11시예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여기 조금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를 정확한 시간에 납품을 해주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네.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 처음 하여튼 이것도 국내에 처음 만드는 거고 관련된 기술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표를 뭘로 잡아서 할 거냐, 목표를 누가 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학원하고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 이제 연구소 간에 일단 하여튼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담을 부수고 협동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은호 박사님이 그런 물꼬를 탁 터주셔서 이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목표치, 뭐 기술,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저는 이렇게 크고 두께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크랙이나 뭐 부주의로 파손을 낼까 싶어서 그게 가장 어렵죠. 국내 처음으로 광학 거울을 제작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그럼에도 이윤우 박사가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 분야는 헤리테지라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만든 물건이 우주에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우리 넘어야 될 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 국산화를 못한다 하면은 영원히 그냥 선진국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든 유선 카메라를 그냥 우리가 만든 것처럼 해서 포장해서 올린다. 정말 비참한 거죠. 초고 해상도 반사 망원경 광학 거울이 우리 손으로 개발됐습니다. 국내 광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경 2m 광학 거울은 우주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지상에서는 인공위성의 모양까지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1m급 광학 거울 가공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프랑스 등 손에 꼽을 정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비구면 광학 거울은 위성 카메라 같은 전문적인 영역과 휴대전화 렌즈 등에 쓰이면서 우리 일상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2005년부터 24년까지니까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이 개발한 연구 실적들입니다. 광학 거울에 지름이 0.5m부터 시작해가지고 1m, 1.5m인데 2020년 전에는 대부분 0.5m 가였어요. 1m 이하 하다가 이제는 1.5m를 넘어가지고 그 2m까지 할 수 있습니다. 1m급만 돼도 세계적 수준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1.5m, 2m로 가고 있고요.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대덕 연구단지가 50년이 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에 주요 연구 성과들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든 처음 최초로 만든 지름 0.8m의 우주형 거울이 대표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윤우 박사와 인연이 깊은 기업이라는데요. 여기도 우주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 정도로 해요? 세트랙이라고 인공위성 카메라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사 설립 초기부터 서로 협력하는 그런 건데 있습니다. 여기구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정말 건강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처음 와보셨죠? 예, 회사 뭐 이렇게 발전한 걸 모르고 정말 뿌듯하네요. 이 박사님 뵌지 25년 된 것 같아요. 네 아웃도어 우리나라 아웃도어 없을 때 시작이었으니까. 그래도 저희 처음에 사업할 때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그 시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 주셔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장하지 않았나 싶고. 감사합니다. 기영바에서도 뭐 출연연구소 입장으로서는 우리 기술 받아가서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로 그게 스무 살이니까 네. 정말 뿌듯해요. 25년 전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이 회사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을 지원받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인공위성 카메라를 조립했는데요. 그 인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은호 박사가 기술 자문을 해주면서 한국 우주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 둘이서 왜 말레이시아 수상 올 때 네. 대덕연구단지 국빈 방문이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참 걱정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너무 폐를 많이 끼치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다목적 실용성 이용할 때 우리 현장을 봤잖아요. 이게技術적으로 어려움도 없는데 계속 외국에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이해가 되지만은 기존과 평균 설명을 이게 국내 이게 뿌려야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큰 밑바탕이 되는데 안타까웠잖아요, 사실. 혹시 우리 처음 그 과제를 준 말레이시아하고는 계속 교류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쪽에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는데 그게 좀 단절이 돼가지고 흩어지고 그래도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때 같이 도와주셨던 게 큰 힘이 됐던 게 말레이시아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랑 협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굉장히 좀 사업이 확장된 거예요. 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은 그냥 보답하죠. 이게 출연연구소 기술이 이렇게 사업화가 되면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기존 대기업 도와주는 거랑도 다른 의미고 이게 없던 분야를 새로 만들어서 신생 기업인데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으니까 내가 정말 국민 세금으로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했구나, 연구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후배들한테도 본보이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은우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주광학 거울 연구는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우주극한 측정그룹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EUV라는 반도체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고요. EUV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대구경, 반사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좋은 기회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지원을 하여서 지금까지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용 과학을 시험할 때 최종 품목은 클린룸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룸 내에 시설이 이제 시험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확인하러 가고 우리 최재혁 박사가 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 그래 수고 많다. 최 박사, 지금 클린룸에 들어가는 거야? 예, 이제 간섭계 측정할 게 있어서 좀 들어가려고 옷 입고 있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다. 여기 클린룸이라는 데가 이게 복잡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물이 많아서 그지? 네. 최재혁 박사를 비롯한 신입 연구원들을 위해 이은우 박사가 우주광학기술 세미나를 하면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가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우주광학기술 분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동료입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반도체 카메라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를 하던 그런 방향성에서 대구경 과학계로 우주용 대구경 과학계로 가져오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산업으로 선구적인 그런 안목으로 좀 선택을 하신 건지. 그렇지. 사실 그전 20년 동안
우리 해외 국제학회 가거나 해외 연구기관 방문했을 때 이제 기술 격차가 워낙 크니까 예. 우리가 언제 저런 걸 할 수 있나만 생각하다가 20년 동안 연구소 근무하면서 이제 능력이 축적이 된 거잖아요. 기술 개발이. 우주는 이제 미래 산업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국가에서 바로 다음에 해야 될 첨단 산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이제 모험이었지만은 잘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저런 세계적 대기업 될지 몰랐잖아요. 그죠? 연구소도 똑같거든요. 기업체가 세계적인 대기업 되고 카이스트가 저렇게 세계적 대학교가 되고 그러니까 연구소도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들이지만은 각각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 내가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왔으니까 우리 이제 후배님은 10년 뒤에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수준이 올라가 있을 거야. 그건 내가 보장을 하지. 왜냐하면은 우리 연구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담도 많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선배님들께서 잘 갖춰놓은 그런 인프라라든지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건 또 저의 장점이니까 네,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고마워. 연구실에서 업무를 보는 이윤우 박사. 사실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요. 85년도 연구원으로 발령받았으니까 올해가 40년 됐습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26년 1월 말에 퇴직이니까 41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합니다. 40여 년 연구와 그 노력의 결실들입니다.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연구원 생활. 그동안의 추억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선생님 그 노트는 실책이에요. 예, 이게 초창기에 쓰던 연구 노트입니다. 옛날에는 다 수기로 연구 노트를 했는데 제가 연구소 85년 발령받고 첫 번째 과제하면서 쓴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된 연구 노트라고. 예. 그때는 이제 사실 연구소 분위기가 우리 선배님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정말 뛰어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초보 연구원 시절 많은 선배의 도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윤우 박사. 그가 늘 생각하는 고마운 선배이자 멘토가 있습니다. 그 선배와의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종종 함께 테니스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두 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죠? 우리 이인원 소장님은 제가 연구소 처음 올 때 실장님이었었고 또 학위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배님이십니다. 추억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죠. 40여 년 전 그때로 돌아간 듯한 두 사람입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나이지만 선배 앞에선 청년 이윤우가 되는데요. 제 기억에 왜 저기 우리 점심시간 전에 다른 신하고 운동하려고 일찍 밥 빨려 먹고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일찍 먼저도 하기도 하고 맘싸 먹고 그냥 쫓아가던 사실 요 짠디만 생각하면은 우리 야구 연습하다가 저 앞에서도 저기 쫓겨나서 일로 왔다가 또 쫓겨나고 테니스도 야구도 뭐 이런 거 어쨌든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권하고 같이 하죠. 저도 좋아하니까 했던 이유는 1루수 뭐 피처 캐쳐 뭐 외야수 이렇게 해서 누구 하나도 구멍이 있으면 이게 잘 실력이 팀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 연구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제 역할을 못하면은 한 프로젝트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메꿔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사실. 분위기가 되게 그런 직원들이 시작해서 썬나오네.
상당히 좋았죠. 그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이인원 소장님이세요. 연구소 내에서 젊은 우리 후배들이 가장 따르는 멘토이라면 항상 1등이 우리 이인원 소장님이었고,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 함께 땀을 흘렸던 개척자들. 시간이 흘러 아끼는 후배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일단 뭐 정년하고도 계속해서 어쨌든 좋은 세상, 나한테도 좋고 다른 이에게도 좋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도움되는 일, 그런 거를 어쨌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너무 욕심부리고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네, 제가 계속 새겨드리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관에는 4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전시해놨는데요. 이윤우 박사가 연구 개발한 광학 거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주 광학 발전을 위해 살아온 그의 삶이 곧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역사가 됐는데요. 전시장 마지막, 그곳에서 그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뭅니다. 우리 연구소에 재직하셨던 모든 분, 지금 재직하고 있거나 옛날에 재직하셨던 분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0번 정도 되니까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옛날에 선배님들 돌아가신 분들도 다 사진이 있네요. 예. 시간이 흘러 연구원을 은퇴하고 나면 저렇게 추억 속 사진으로 남겨질 이름, 이윤우 박사. 그러나 대한민국 과학의 역사는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며 대한민국 우주 광학의 자존심을 지킨 과학자로, 그리고 가슴 따뜻했던 선배로 누군가의 추억에 자리하겠죠. 그 이름은 우주 광학 거울의 개척자 이윤우입니다.